이제 뺄셈입니다. 뺄셈. 뺄셈. 이제 뺄셈을 처음 배우는 거예요. 처음 배우는 거. 그래서 뺄셈이 아직 낯설어요. 뇌과학적으로 뺄셈을 해결하는데 들어가는 뇌의 에너지가 더 많습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그 말은 뺄셈을 더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덧셈과 왜 덧셈과 뺄셈을 동시에 배우면 안 되느냐 이 이유예요. 두 개가 덧셈과 뺄셈이 동시에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어려운 뺄셈을 더 어렵게 느껴요. 덧셈 우리가 얼마나 길게 했어요? 덧셈 강의만 지금 2시간 가까이 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덧셈이 뭐다 확실하게 알고 난 이후에 등호도 확실하게 알고 난 이후에 뺄셈이 뭐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뺄셈 어떤 상황에서 일단 쓸 수 있는지 먼저 익숙한 상황으로 경험합니다. 주로 뺄셈은 먹거나 주거나 요거 상황 그리고 차이를 알기 위해 쓰는 그 기호가 바로 뺄셈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뺄셈을 쓰는 거구나가 익숙해져야 돼요. 뭐 이런 거죠. 전선에 새 몇 마리가 있는데 날아갔어. 이렇게 날아가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게 사라지는, 줄어드는 요 상황에서 뺄셈을 쓰는 거구나라고 느낌적인 느낌을 갖는 거가 핵심. 그래서 지금 붕어빵이 4개가 있었는데 3개를 먹었어. 이게 바로 4 빼기 3은 1과 같다라고 식으로 쓰는 거다. 라고 하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요 앞에 있는 4는 앞에 있는 수는 원래 있었던 거. 원래 붕어빵이 4개 있었잖아. 그리고 여기 있는 3 빼기 뒤에 있는 이 뒤에 있는 수 빼기에서 3은 네가 먹은 거, 준 거, 날라간 거, 사라진 거를 나타내는 수다. 그리고 여기 값은 등호 오른편에 있는 이 값은 얘는 그래서 남은 게 오는 자리야. 요 각 수의 의미를 아는 게 진짜 중요해요. 특히 뺄셈 문장제 문제. 그리고 어려운 사고력 수학이 있는 문제. 뺄셈 식 세워서 쓰는 문제. 요게 핵심입니다. 네. 그림 보고 식 세우고 말로 해보는 거. 그리고 이제 중요한 또 개념의 차이를 알려줄 때 또 뺄셈을 쓴다는 거. 그래서 이제 뺄셈 식을 만들어 봅니다. 지금 여기 그림이 정확하게 안 보이는데 여기 빈 막대기 2개가 있어요. 원래 그림 보고 그림 읽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솜사탕이 6개가 있었는데 2개를 먹었어. 근데 4개가 남아있네. 요 그림인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식과 말을 매치한 다음에 그림 읽기에 들어갑니다. 요거는 잘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풍선을 2개를 주는 거기도 한데 보라색 풍선을 기준으로 보면 보라색 풍선 3개의 1개를 주는 이미지이기도 해요. 그리고 노란색 풍선 기준으로는 4개의 하나를 주는 거기도 하죠. 이렇게 그 한 그림을 보고 다양한 뺄셈의 상황을 상상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식으로 구현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뺄셈은 이럴 때 쓰는 거구나. 뺄셈은 이런 이미지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반부채물로 모두 지금 7개가 있는데 파란색 동그라미가 7개가 있는데 하나부터 지금 쭉 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수가 고정일 때 뒤에 수가 하나씩 많아지면 어떤 상황인 거지? 이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 빼면 6개고 얘가 지금 2개 빼면 5개고 3개 빼면 4개고 1, 2, 3 뺄셈에서 뒤에 수가 1씩 터지니까 값은 1씩 작아지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작아지지? 이 질문 해야겠죠? 덧셈은 1씩 커지니까 값도 1씩 커졌잖아. 뺄셈은 왜 작아지지? 라는 질문의 답은 뺄셈에 대해서 이 앞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요? 뒤에 수는 먹거나 주거나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수가 1씩 커졌다는 거는 1개 더 먹는 상황이니까 남는 거는 1씩 줄어드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뒤에 수가 4로 동일할 때 앞에 수가 지금 9, 8, 7, 6으로 1씩 작아져요. 이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 상황도 봐야겠죠? 어떻게 되나요? 앞에 수가 1씩 작아지는 상황은 덧셈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원래 준 게 엄마가 처음에 준 사탕의 수가 하나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도 1씩 줄어들겠죠. 이렇게 얘에서는 덧셈 뺄셈에서 두 개가 갖는 공통점, 여기에서는 2개가 갖는 차이점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자 이제 0이 또 나왔는데 우리 0 더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러면 0을 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모두 빼서 값이 0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씩 다 빼면, 모두 빼면 값이 0, 없다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0을 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더하기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구체물로 한번 그림을 보고 그 다음 수와 식으로 0을 빼고 모두 빼는 상황을 연습해 봅니다. 이거 우리 어른의 눈에 보면 이게 너무 당연한 상황인데 애들은 되게 신기해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봤느냐 안 봤느냐, 해봤냐 안 해봤냐가 차이를 만들거든요. 한번 집에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덧셈 개념 했으니까 뺄셈 개념도 봐야겠죠? 앞에서 우리가 이미지로 한번 살짝 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뺄셈의 경우 앞에 수가 1씩 커지고 혹은 1씩 작아지고 뒤에 수는 고정일 때 값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요.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 덧셈이랑 같아요. 앞에 수가 변하는 거는 원래 엄마가 준 간식의 수기 때문에 그 수가 커지면 값도 커지고 그 수가 작아지면 값도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얘도 3, 4, 5면 2, 3, 4로 1씩 커지죠. 5, 4, 3이면 4, 3, 2로 작아지고. 자, 근데 뒤의 수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상황은 뺄셈이랑 반대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이가 어려워해요. 당연히 어려워합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많이 그려봐야 합니다. 실제로 그려보면서 해야 돼요. 뺄셈은. 또 요 한 번만 보고는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서 야, 5개가 있었는데 2개를 뺐어. 근데 얘가 이제 4개가 됐네. 그리고 3개가 됐어. 그럼 남는 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실제로 그림을 그려서 해봐야 돼요. 얘도 1단계는 그림을 그려서 혹은 레켓넥을 사용해서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앞에 수가 1이 작아지니까 값이 1이 작아지네. 관찰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2단계로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얘 앞에 수가 지금 고정이고 뒤에 수가 2, 3, 4로 1씩 커지니까 3, 2, 1 이렇게 되고 될 때 이렇게 한번 풀고 두 번째는 추론해서 7에서 4 앞에 수가 7, 7, 7 똑같은데 뒤에 수가 4, 3, 2 작아지네. 그러면 얘가 3이면 얘는 뒤에 수가 작아지니까 남는 수는 커지겠다. 3, 4, 5 이렇게 1단계는 풀고 관찰, 2단계는 하나만 풀고 추론해서 남은 값 찾기 이렇게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맨 위에 것만 항상 풀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가운데 풀고 위로 아래로 이렇게 추론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스텝 2에만 있는데 추상화 레벨을 올렸죠. 그 그림만 보고 이제 생각하는데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어려워. 그래서 스텝 1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스텝 2에서는 양방향 같이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이건 거예요. 6 빼기 3. 앞에 수 1 커지고 뒤에 수 1 작아졌어요. 왜 2가 커질까요? 이거는 이제 스텝 2에서 제가 다루는 거예요. 왜 2가 커졌을까? 앞에 수 1 커지고 뒤에 수 1 작아졌는데 왜 2가 커질까? 요거 고학년들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 5학년 친구들도 답 쉽게 못하는 부분이에요. 풀 수는 있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못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머릿속에 이 빼기에 대한 이미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사탕을 하나를 더 줬는데 나는 사탕을 하나를 덜 먹은 거죠. 더 주고 덜 먹고 해서 2개가 남은 거예요. 네. 그래서 2가 커집니다. 고학년은 여기까지 우리가 다룰 거예요. 그리고 이 이미지로도 그래서 뺄셈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고 앞에 수와 뒤에 수는 독립적이구나. 얘가 앞에 수가 변하는 건 값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뒤에 수는 상관없구나. 뒤에 수가 변하는 건 값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앞에 수는 영향이 없구나. 요 독립적인 관계도 경험으로 가지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덧셈이랑 반복되는 프로세스죠. 근데 뺄셈은 반드시 반복되는 프로세스로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뺄셈이 더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는데 그 그림을 이해하는데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투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6 빼기 2는 4가 그 구체적으로 수직선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읽고 그 다음에 수식을 보고 수직선에 자기가 표시하는 과정이 1단계예요. 6 시작이니까 시작에 깃발 꽂고 빼기니까 왼쪽으로 움직이고
이만큼 빼니까 왼쪽으로 2칸 움직이고 그래서 만나는 숫자 4. 이렇게. 아, 이 빼기는 수직선에 이렇게 구현이 되는구나 파악을 한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수직선에 그려서 풀어보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수직선을 보고 수식으로 구현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덧셈과 뺄셈 다 배웠잖아요. 근데 덧셈과 뺄셈에 어떤 관계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제가 덧셈에서도 말했는데 앞에 수, 뒤에 수, 값, 뭔지 덧셈은 언제 사용하는 기호인지 말씀드렸죠. 빼기에서도 앞에 수, 뒤에 수의 의미 그리고 값의 의미가 뭔지 중요하다 알려드렸어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이가 진짜 이해하고 있는지. 이 그림 읽기부터 해볼게요. 이 파란색 지금 동그라미가 검은색 10칸짜리에 걸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나가는 것 같기도 하는 이미지죠. 그래서 얘 더하기 4는 들어오는 거고 빼기 4는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앞에 수는 그럼 뭐가 와야 되냐? 자, 얘는 앞에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빨간색 동그라미 수 5개. 여기까지는 아이들이 제법 잘 맞춰요. 근데 여기에 아이들이 절반 이상이 5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캐치를 해야죠. 아,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이 뺄셈 앞에 수, 뒤에 수 이미지가 아직 덜 들어갔구나. 왜 이거 모르는 거야? 앞에서 다 했는데 라고 하지 말고 아직 이미지가 덜 들어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다시 앞으로 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수, 뒤에 수 값이 어떤 의미인지. 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는 9가 들어가야 되죠. 9는 원래 처음에 있었던 거에서 나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답에는 그래서 남은 빨간색 동그라미 수 5라고 쓰는 거다. 요 과정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뺄셈에서 앞에 수, 뒤에 수, 이 값은 이런 의미구나 다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을 다 그대로 수직선으로 2에서 3 더하면 5, 5에서 3을 빼면 도로 가는 2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수직선으로도 구현을 해보고 마지막에는 수식으로 구현을 해봅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만 풀잖아요. 그죠? 이 문제만 푸는 게 문제예요. 이 과정이 스킵된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기계적으로 요렇게 방식을 외우잖아요. 더하기 3은 9. 그러면 요렇게 9, 요렇게 6, 요렇게 3 해서 빼기 한다. 이렇게 외우거든요. 네, 이 외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할 수 없죠. 이 과정을 꼭 거친 다음에 이 부분에 도달해야 합니다. 네. 자, 20인의 이제 뺄셈. 바다 올림이 있는 뺄셈입니다. 20인의 수 뺄셈도 20인의 수 덧셈이랑 같은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그래서 쉬운 식, 어려운 식 구분해서 어려운 식 있잖아. 고민하지 마. 갈등하지 마. 내가 알려줄게. 요런 이미지로 접근하는 거예요. 구분을 한 다음에 는식.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미 아이들이 덧셈을 통해서 는식과 위드십이 어떤 전략인지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뺄셈식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는십은 10 만들어서 풀기라고 했잖아. 자, 우리 이 10은 여기에서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 앞에 수를 10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왜? 12에서 4를 빼는 거는 힘든데 얘를 쉬운 식 10 빼기 몇으로 만들어버리면 쉬운 식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12개에서 4를 빼야 되는데 먼저 10을 만들기 위해서 2개를 먼저 빼는 거죠. 그래서 10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2를 더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를 2개와 2개로 수를 가르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 빼기 4를 10 빼기 2라는 쉬운 식을 만들어서 계산을 하는 거다. 이게 바다 내림이 있는 뺄셈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16 빼기 8은 이렇게 이제 이거를 레켓넥이나 아니면 동그라미 그려서 한 다음에 수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는데 이 과정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16에서 6을 빼고 2를 빼는 이 과정. 이 과정을 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위드십은 동일하게 특히 8, 9가 들어가는 값에서 8, 9를 빼는 건 복잡하지만 10을 한꺼번에 날려버려. 그냥 한 줄을 날려버려. 그리고 나서 1이나 2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15 빼기 9는 복잡한 식이지만 15에서 한 줄을 그림을 쫙 날리고 하나를 더 넣어주는 게 쉬운 식이니까
그래서 15 빼기 9가 아니라 15에서 10을 빼서 5를 만든 다음에 하나를 더해줘. 그러면 6이라고 값이 쉽게 나온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레켓릭이랑 그림을 그려서 해보다가 그 다음 수식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는식과 위드식 수직선으로 하는 거예요. 15. 자, 여기서 아이들이 또 자, 이제까지 우리가 더하기를 하면서 수직선이 항상 어디로 움직였냐요? 오른쪽으로 움직였죠. 근데 이번에 이게 뺄셈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움직이는 부분을 이제 또 아이들이 다시 한번 헷갈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알려주시면 됩니다. 더하기는 오른쪽이었는데 빼기는 무슨 쪽이었더라? 왼쪽. 15에서 6을 빼는 거는 어렵잖아. 일단 10을 가, 10을 가. 10을 가려면 5를 빼면 되죠. 15에서 5를 빼는 건 쉽잖아. 그지? 10까지 가서. 그 다음에 몇을 더 빼야 돼? 1을 더 빼야 돼. 그러면 값이 9로 이렇게 찾아지는 거. 자, 그리고 얘도 15에서 9를 빼는 거는 15에서 9를 빼는 건 어려워. 근데 있잖아. 우리 10을 빼면 되게 쉽잖아. 15에서 10을 빼면 5야. 10을 빼. 근데 우리 9를 빼야 되는데 10을 뺐네? 그러면 한 칸을 더해줘. 오른쪽으로 가. 그래서 다 만나는 값이 6. 이렇게 수직선을 많이 하면 이 수직선이 숫자만 보고도 이제 머릿속에 쫙 떠오르면서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풀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10몇 빼기 몇도 더하기가 동일하게 요 하나의 프로세스를 그림을 보여주는 요 과정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8 빼기 3과 18 빼기 3을 비교해서 18 빼기 3은 8 빼기 3에서 10개의 요거 한 줄이 그냥 더 있는 거구나. 요거 그림으로 보여주면 혼돈 없이 바로 쏙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 그림으로 보고 난 다음에 수식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없이 얘를 계속 연습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연결 짓지 않고 얘만 빼보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네. 왜 우리 애가 이거 어려워했는지 아시겠죠? 네. 이 앞 단계가 스킵돼서 그렇다. 어떤 수 찾기입니다. 2학년 이렇게 나오죠. 이 어떤 수 찾기 아이들이 진짜 어려워하는데 왜 어려워하냐? 이 단계가 스킵이 돼서 어렵습니다. 어떤 수 문제 하기 전에 이렇게 단순화된 이미지로 먼저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12에서 몇을 더하면 15가 되느냐 이 부분인데 다 보이는 거예요. 요만큼 빠져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쓰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보고 쓰는 게 이게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이게 공부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주는 게 시작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걸 보고 14개에서 11개에서 4개를 더하면 15가 되지. 이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을 보고 값을 쓰는 거죠. 그림을 충분히 본 다음에 이제는 아는 수부터 하는 거예요. 십자공수는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이렇게 지붕에서 다 했던 거고. 6에서 어떤 수를 더하면 10이 될까? 그래서 이 어떤 수 가운데 빠져있는 이 수는 얘를 말하는 거구나. 이 값이 되려면 몇 개를 더 넣어주면 되는지에 그걸 찾는 거야. 이렇게 먼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값이 뭔지의 얘 정체를 안 다음에 문장제 문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네. 또 여기서도 이제 요렇게 풀고 요렇게 짝지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똑같이 6인데 10에서 2로 값이 2가 커졌어. 그러면 가운데 수도 4에서 2 커지는 6이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추론해서 문제를 또 해결합니다. 다음에 이거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이것도 별표 한 3개쯤 할까요? 네. 여러분 이거 5학년 때까지만 해도 더하기 빼기 순서대로 계산하라고 하는데 중학교 되면 그 순서대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수랑 기호를 붙여서 계산을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8 더하기 3 더하기 2 얘를 해결하는데 어떤 수를 먼저 더하면 쉬워질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8 더하기 3은 받아 올림이 있어서 어렵잖아요. 근데 얘랑 먼저 더하면 10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10 더하기 3 해서 1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수의 덧셈은 전략적으로 사실 이 수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관점에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할 때도 있고 더 쉬운 조합을 찾은 다음에 계산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13 빼기 3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 얘를 먼저 계산하면 10이잖아요. 10에 7을 더하면 17로 쉬운 식이 되죠. 그죠? 네.
이렇게 18 더하기 2가 20이잖아요. 거기에 7을 더하는 거 27. 이렇게 4를 빼고 1을 더하는 걸 그냥 3 빼는 걸로 계산해 버리면 10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마이너스의 의미가 아니에요. 세 개만큼 없애는 거. 이 이미지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부호와 수를 연합해서 한 묶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덧셈 뺄셈 관계 2인데 이 앞에서는 이 한식만 썼다면 이제 교환 법칙 활용해 가지고 식을 하나를 쓰고 이제 빠지는 수를 다른 수로 넣었죠. 이 페이지의 핵심은 덧셈은 앞뒤수를 바꿀 수 있는데 왜 뺄셈은 바꿀 수 없는가에 대한 답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이미지로. 왜 할 수 없나요? 덧셈은 앞뒤수가 바뀔 수 있어. 5 더하기 7이나 7 더하기 5나 똑같아. 근데 왜 12에서 7 빼고 7에서 12를 왜 안 빼지? 첫 번째는 얘도 부호랑 숫자를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 거기도 하고, 자, 더하기에서 앞뒤수는 원래 있던 거에서 뭐 새로운 것을 더해서 전체 합을 알기 위해서 쓰는 게 더하기 때문에 얘를 더하고 얘를 더하나 얘를 더하고 얘를 더하나 똑같다. 근데 빼기는 원래 있던 거에서 얼마만큼 먹거나 주거나 해서 없애는 거기 때문에 앞뒤수를 바꿀 수 없다라는 이미지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림을 보고 주어진 식을 해결해 보면서 이런 덧셈 뺄셈 관계, 덧셈 뺄셈에서 차이점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는 자기가 식을 온전히 4개를 다 써보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림까지도 자기가 그려보는 거죠. 이런 거,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덧셈 뺄셈이 이런 공통점이 있고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라고 수식적으로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어요. 자, 이제 부등호입니다. 부등호. 부등호는 아이들이 지금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가 바로 얘예요. 크기. 크다, 작다. 부등호 처음에 얘의 그림을 인식했을 때 처음부터 수로 가면 어려워요. 어떤 친구한테는 이게 크다, 작다의 이 단어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 유치원이랑 1학년 친구들한테는. 그래서 이미지로 갑니다. 부호에 사람 눈을 딱 그려가지고 큰 쪽으로 입을 쫙 벌리고 있죠. 그러면서 이 부호는 큰 쪽으로 입을 벌려서 먹는 이미지구나라고 그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수로 적용을 해요. 우리 같다는 이미 했죠. 이렇게 얘랑 얘가 같아. 근데 여기서 9는 10보다 작다 해놓고 요 악어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죠. 그래서 수에서도 더 큰 수의 입을 벌리는구나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계로 부등호의 쓰임, 부등호의 의미를 인지한 다음에 이제 구체물로 크게 비교를 하는데 양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하는 거예요. 그림 보고 얘는 2개에 1개, 양이 더 많아. 더 많은 쪽에 동그라미 하면서 2가 1보다 더 크구나 라고 확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반구체물 과정이죠. 네, 반구체물 과정으로 동그라미로 비교를 하는데 여기서도 지금 어떻게 비교해야 되냐면 위에 거는 똑같잖아요. 이 똑같은 건 비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 나는 이 부분만 보고 비교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위에 건 똑같아. 그럼 똑같은 건 떼고 다른 거 2개 하나니까 이렇게. 그래서 7이 6보다 더 큰 수구나. 그래서 5개, 2개. 이게 5를 기준으로 수를 다시 파악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반구체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로 먼저 비교를 하는데 얘는 이미지를 쏙 빼고 그 수 자체로만 이제 자기가 떠올려서 크기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을 가지고도 비교를 합니다. 6 더하기 7이 13으로 같아. 여기서 지금 13 같은데 7 같은데 앞에 수가 1 작아졌어. 그러면 같은 값에서 1이 작아졌으니까 13이 더 크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계산해서 그래서 풀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6 더하기 4는 10이야. 또 1이 커지고 1이 작아졌어. 덧셈에서 앞에 수가 작아지고 뒤에 수가 커졌으니까 얘는 같아.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왼쪽 오른쪽이 모두 식이죠. 5 더하기 4와 5 더하기 5. 앞에 수는 같은데 뒤에 수만 다르네. 4가 5보다 더 작으니까 왼쪽이 더 작고 오른쪽이 더 커. 이렇게. 이게 연습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크기 비교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연습하는 거죠. 근데 이 연습이 돼야지 이 뒤편에 두 자릿수 덧셈, 뺄셈 그 크기 비교할 때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드디어 두 자릿수 인지와 덧셈